자, EBS 수능 특강 고전시가 8강에 있는 일동장유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동장유가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 가는 거죠. 일본 동부니까 자, 일본 통신사로 일본 도쿄라고 할까요? 네, 일본 동경이라고 할까요? 일본 동경에 뭘로 가는 겁니까? 통신사로 가는 이 과정이죠. 통신사로 가는 그 과정이 나타난 작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과정이 나타나서 요거 기행가사에 해당이 돼요. 기행가사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기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어디를 갔다라고 하는 여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주를 이루는 가사 작품인데, 특히 이 작품에서 작품 전체적으로 잘 나타나는 건 이 일본에 대한 견문과 감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견문과 감상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한 어떤 그 문학적인 요소보다는 정말 정보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 출제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마 그 각 학교별로 내신을 치룰 때 좀 참고가 되는 작품일 거예요. 자, 행을 좀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먼저 1, 2, 3, 4, 5, 6, 7, 8 눈에 보이는 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요. 9, 10, 11, 12, 13, 14, 15 16, 17행까지 보이는데 이 작품의 전체 행의 길이는 63행입니다. 와, 스스로 공부할 때 만만치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잠깐 좀 나눠볼까요? 예, 부분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1행부터 7행까지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네, 색깔 좀 바꿔볼까요? 1행부터 7행까지 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행부터 7행까지 여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묶어볼게요. 기니까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하고 가는 게 좀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행부터, 18번째, 요 한 줄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건 또 색깔을 바꿔서, 요 8행 부분부터, 여기 쭉 내려가서, 18번째 행이죠. 18행까지가 또 하나의 내용 단위로, 묶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18번째까지 두 그룹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편의상 좀 나눠서 여기 첫 번째 여정 부분으로 좀 볼게요. 첫 번째 부분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배방에 누워있어 라고 하는 여기가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해서 자, 다시 한번 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첫 번째 1행부터 7행 사이에서는 부산에서 일본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을 하는 여정인데 출발 여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환송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환송식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두 번째 부분은 일본에 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태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거죠. 태풍을 만나 고생하는 부분으로 의미를 나눌 수가 있어요. 기껏 출발했더니 날이 좋은 줄 알고 출발할 때 태풍이 온 거예요. 날씨를 잘못 예측한 거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태풍을 만나서 고생하지만 그 다음 부분에서는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 해 뜨는 것을 보고 또 감동받기도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좀 뒤섞여 있습니다. 장풍에 돛을 달고 하는 부분이죠. 육선이 함께 떠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여기 육선입니다. 배 6척이죠. 그래서 배 6척이
함께 떠나라고 하는 부분이다. 육선이 자 함께 떠나라고 하는 요 첫 번째 내용에서는 통신사 규모가 크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통신사 일본으로 가는 네, 사신단 일원의 이름이 통신사죠. 통신사의 규모와 그 위용이 의리의리하게 꾸며서 간다는 내용이죠. 자, 사면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에서 사면 세 가지 줄악기, 현악기죠. 세 가지 현악기와 군악소리 해산 바다와 산을 진동하니에서 해산을 진동하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으로 향하는 어떤 환송 파티가 대대적으로 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큰 대대적인 환송 행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환송 행사. 처음에 출발 예정 부분에서 어떤 부분적인 디테일함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당 어떤 의미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이 놀라리라. 자, 어룡들이 놀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대적인 환송 행사에서 그 물에 있는 용들이 놀랄 정도로 웅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환송 행사의 어떤 환송 행사의 방대함이다라고 써놓은 게 아주 크다, 넓게 진행이 됐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환송 행사의 어떤 방대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구를 얼른 나서 5, 6도 뒤지우고 이제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자,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 해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네, 부산항이겠죠. 그래서 해구는 여기에서 부산항이고요. 네, 부산항. 얼른 나서 5, 6도 5개의 섬이겠죠. 부산 앞바다에 있는 5개의 섬입니다. 그래서 여정이 드러나는데, 자, 요거 부산항을 이제 출발한다라는 내용이겠죠. 부산항을 출발한다라는 이제 여정이 슬슬 시작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산항을 출발하는 그 여정이 드러나는 거죠. 다시 한번 부산항의 여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국을 돌아보니 이제 가면서 조선 땅 쪽을 보는 거죠. 야색이 창망하여, 자, 야색이 창망한다라는 걸, 이게 낮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야색이라고 하는 것은, 밤 경치겠습니다. 자, 밤 경치라서 요거는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시간적 배경, 밤 경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창망하여, 아득하여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 창망하여는 아득하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득하여라고 해서 밤 경치와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멀어졌던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 배고 연해의 각진포에서 요거는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네,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될 만하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불빛 두어 점에 구름밖에 뵐만하다. 불빛 두어 점, 멀리 별빛 2개 정도 하고 구름만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 거리감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는 육지와의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여정이죠. 부산항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의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의미 달라고 그러면 8행에서부터 18행까지 요 부분이죠. 자, 8행에서부터 18행까지.
배방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하니. 자, 배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배에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을 좀 지워서. 자, 요 배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방이죠. 그래서 해구입니다. 그래서 해사를 징동하니 해서 해구죠. 네, 해구. 그 다음에 오륙도 요렇게 공간이죠. 그 다음에 네, 각진포 요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하게 되면 공간의 이동이 좀 드러나고 있네요. 네, 공간의 이동이죠. 자, 시간적 배경도 여기 물론 나타나 있지만 공간적 배경이 좀 나타나 있어요. 다음, 가뜩이나 심란한데라고 해서 심란하다, 요것은 화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자의 네, 심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화자의 심리인데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객찬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낯선 곳에 가는 어떤 근심과 걱정, 외로움을 객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태풍이 일어나서 이것도 문제가 되죠. 태풍, 큰 바람입니다. 큰 바람, 태풍이라고도 얘기하죠. 요게 시련과 위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네,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마음도 심란한데 위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유법으로 되네요. 태산 같은 성난 물결에서 성난 물결은 태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태풍을 직유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최대한 말을 줄여서 태풍을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크나큰 만곡주가 네, 만석을 실은 큰 배라고 하는데, 자, 크나큰이라고 해서 요거 그냥 큰 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만곡주 큰 배가 나뭇잎 불리듯, 나뭇잎 불리듯, 나뭇잎이 바람에 불려나가듯 해서 요거는 과장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장법, 그런데 직유법도 있네요. 과장법 플러스 직유법이에요. 이 과장법, 직유법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 위기 상황이라고 여기 체크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지금 과장하고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오니,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해가 지는 그 땅으로 뚝 꺼지니, 저것도 과장법이죠. 그래서 하늘에 지함에 내려, 여기도 과장법. 계속해서 과장법이 많이 사용되네요. 과장법을 통해서 배의 위기를, 그렇죠? 배가 요동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배의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12발 쌍도대는 차처럼 굽어 있고, 자, 다시 한번 12발 쌍도대, 차, 나무 가지처럼 굽어 있고, 차는 나뭇가지예요. 나무 곁가지죠. 아주 작은 나무 곁가지에서 단어 뜻, 나무 네, 곁가지처럼 굽어 있고 바람이 심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람이 굉장히 심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배의 모습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배가 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변하는 모습이죠.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불리듯 하는 여기서부터 굽어있고 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배의 모습이 변한 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차처럼 굽어있고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자, 만곡주가 나무 불리듯 여기죠.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요 11, 12, 13, 14행 요 사이에서 배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 52폭 초석돛은 반달처럼
네, 배불렀네라고 하는 부분이죠. 반달처럼 배불렀네. 지급법입니다. 여기처럼이니까 다시 한번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에서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로 태풍으로 해서 배의 모습이 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죠. 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급법, 처럼처럼 해서 네, 배의 모습이 변한 것을 지급법으로 네,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굵은 울의 잔벼락은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예, 이렇게 작품이 길게 나오면 전체적인 흐름을 예, 빨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 울의 천둥이겠죠? 천둥번개겠죠? 그래서 굵은 울의 잔벼락은 등 아래 진동하고 등 아래 등 뒤죠? 진동하고 위기 상황이에요. 성난 고래 동한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물결이 그만큼 뭡니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레와 벼락, 그 다음에 성난고래인가요? 파도겠죠. 그래서 네, 성난고래 동한용은에서 성난고래 용은 파도일 겁니다. 물속에서 희롱하니 해서 이거는 파도가 심한 거죠. 파도가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파도가 심한 거죠. 뭐 상상을 초월한 걸로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난 파도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계속해서 보니까 파도가 심한 거예요. 이 파도가 심한 거는 배 모습도 그랬죠. 파도가 심한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방 속의 요강,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이제 요강도 있겠죠. 그래서 방 속의 요강 타고 침 뱉는 그릇 자빠지고 엎어지며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거 17행과 18행은 내부 상황도 지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막 짐이 이리저리 이제 막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서 먼저 볼까요? 네, 상하 좌우 좀 더 위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하 좌우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조금 더 정리해서 네, 상하 좌우 배방 널은 잎잎이 오는구나. 상하좌우가 막 울듯이 저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좌우 배방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청각적 이미지로, 청각적인 이미지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네, 배 안에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청각적 이미지로, 방안이죠. 네, 혼란 상황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혼란 상황이 돼 이윽고 하는 부분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눌 수가 있죠. 여기가 18번째 행이었고, 자, 행번호 더 들어갈까요? 19, 20에서 또 체크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더 체크해서, 자, 19, 20, 21, 22, 23, 24, 25, 26, 27, 아이고, 행번호가 많죠? 30, 31, 32, 33, 네, 33회까지 한 페이지에 보이네요. 쭉 정리해서. 자, 이윽고 하는 요 부분이죠. 이제 날씨가 개인 거지요. 그래서 날씨가 개어서 여기서부터 23번째, 여기죠. 네, 그래서 요거는 흰색으로, 23번째까지 이렇게 묶어서 여기를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예, 파도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뜬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하는 겁니다. 예, 감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요 다음으로 있는, 여기까지. 그래서 등 뒤쪽을 하는 요 부분부터 쭉 요렇게 묶어서 지금 요렇게 묶을 수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자, 요 부분은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배 안팎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문단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문단 좀 더 옆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세 번째 문단은 풍랑이 끝나고 네, 일출을 보는 거죠. 네, 일출을 보고서 큰 감동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이 지나가고 나서 해 뜨는 것을 봤는데 감동을 느끼는 장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죠. 요 네 번째 파트는 태풍이 지나갔을까요? 요 사이에다가 좀 써볼까요? 요 위에다가 네 번째 부분은 태풍이 지나간 후의 상황, 배 안과 배 밖의 상황을 지금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저기 11번째부터 봅시다. 이윽고 해 돋거늘 해서 해 돋거늘이 바로 일출입니다. 해 돋거늘 바로 일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장관을 하여보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치, 굉장히 뛰어난 경치라는 얘기죠. 이 부분, 네, 여기 장관이라고 하는 건 뛰어난 경치라는 의미입니다. 뛰어난 경치를 보는 거예요. 해 뜨는 뛰어난 경치를 보고서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이제 막 풍랑이 지나갔으니까 겨우 엉금엉금 잡고 섰겠죠. 그래서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와, 화자가 감동을 어지간히 느낀 것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와 장하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에서 이런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 돋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해놓고 자, 어와 장하시고 여기서부터 돌아볼까요? 네, 사방을 둘러 어와 장하시고 해서 여기에서 시적화제, 요거는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돋이라고 하죠. 일출을. 네, 해돋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출이 해돋인데, 자, 해돋이의 어떤 아름다운 경치죠.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감탄을 한 거죠. 아름다운 경치 보면 감탄하잖아요. 이런 구경 또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돋이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하시고 이런 구경 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죠. 장하시고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근데 또 있을까는 서리법으로 뭐를 하고 있다?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서리법으로 정서 강조. 그 다음에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자,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일출을 보고서 감동을 느낀 거죠. 다음. 이제 요 부분 등 뒤쪽을 돌아보니 에서 배 안팎에 사야죠. 동네 산이 눈썹 같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네 산이 눈썹 같고라고 하는 것은 육지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육지와의 거리감이에요. 더 멀어졌다는 내용이죠. 네, 멀어진 거고요. 동남을 바라보니 이제 일본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일본 방향 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히 없이 해서 바다가 끝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히 없이는 바다가 끝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다가 끝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망대해 또는 일망무제라고도 얘기하죠. 일망대해 또는 일망무제라고 할까요? 일망무제로 체크해볼게요. 일망대해에서 광활미가 나타나고 있네요. 바다가 끝이 없다. 일망무제에 해당이 됩니다. 광활함이죠. 네, 광활함이고요.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밖에 다 있다라고 하는데, 자, 위아래로, 자, 푸른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뭘까? 수평선이죠. 여기에서는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수평선이 원관념이 되는 수평선이 어떻게 된다고?
끝없이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끝없이 이어짐. 바다에 나가면 육지 없으면 저거밖에 보이는 게 없죠. 근데 슬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직접 제시한 거죠. 정서를 직접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황한 거죠. 네, 당황한 거예요.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건가 하는 부분이죠.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자, 함께 떠난 5배는, 그래서 5배는 침몰했음을 암시하는 거죠. 자,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침몰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부사일생으로 배 한 척이 살아난 거로 느껴지죠.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길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달락하는구나. 침몰을 암시했나요? 또는 네, 침몰 아니면 네, 멀리 떨어졌다라는 내용이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요거. 자, 이따금 물결 속,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달락 하는 것은 침몰했거나 배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해서 요 부분은 아무래도 멀리 떨어진 걸로 해석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죠. 그래서 물결 속에 들락달락 하는 것은 다른 배와 멀리 떨어졌다.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배안을 돌아보니 하는 부분이에요.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은 없어요. 저마다 수질하야. 자, 수질이라고 하는 건 배멀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배멀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배멀미를 하고 있어서 똥물을 다투하고 으악 하는 거죠. 노란물 나오는 거죠. 혼절하여 죽게 알네. 자, 똥물 다투하고 혼절해 죽게 알래라고 해서 지금 배멀미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배멀미가 원인이 돼서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속이 다 올라오니까, 그죠? 내가 뭐 먹었는지 다 구경하는 거죠.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이 안 잡구나 해서 종사상은 통신사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통신사의 사신의 우두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태연이 안 잡구나 해서 의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상황 어떻습니까? 자, 일단 바다가 끝없이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배멀미를 하고 있네요. 다른 배와 멀어졌다라고. 다른 배와 멀어졌어요. 다 침몰하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멀미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배멀미죠. 리가 아니라 배멀미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고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